여기 경찰에 연행되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회보험 노무사로 일하던 사가 케이타로. 그는 홋카이도의 명문 시립고등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였는데요. 사건을 일으키기 10년 전인 40세 때 이미 결혼도 했고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좋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범했던 그의 인생은 2015년 11월을 기점으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시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한 여성에게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가 반한 여성은 N씨였는데요. 그녀는 킥복서가 되기 위해 히로시마에서 도쿄로 상경, 낮에는 체육관에서 훈련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착실히 꿈을 향해 나아가던 여성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케이타로 그리고 N씨는 손님과 아르바이트생 관계인데다 케이타로는 이미 결혼도 한 몸이기에 이 관계가 진전될 리 없었는데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 사귀게 됩니다. 케이타로는 그녀보다 무려 26살 연상이었는데요. 그는 그녀와 사귀며 그녀에 대한 마음이 점점 진심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이 둘은 오타쿠에 있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는 한편 케이타로는 본처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세상 일은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죠. 처음 그렇게 알콩달콩했던 케이타로와 N씨는 사귄 지 반년 만에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6년 3월 이 둘은 헤어지게 되죠. 케이타로는 오타쿠에서의 동거 생활을 정리하고 메구로쿠로 이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별을 기점으로 그는 복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별 후 약 4개월 후인 2016년 7월 17일 케이타로는 헤어진 N씨가 아르바이트하는 가게에 가명으로 예약을 넣은 후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실 만나러 가는 것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 그는 음식점에서 그녀에게 손찌검을 해 체포되었다고 하네요. 체포된 그는 벌금 10만엔의 약식 명령과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가까스로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일으킨 사회보험 노무사를 직장에서 좋게 볼 리 없었기에 케이타로는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케이타로는 뻔뻔하게도 N이 경찰에 신고해서 해고되었다. 모든 게 N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체 자기가 손찌검한 건 왜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케이타로는 N씨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올린 방법은 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장을 한 다음 N씨가 살던 맨션 근처에 종종 잠복했다고 하는데요. 본인 딴에선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당연히 들켰고 N씨는 메구로 경찰서에 스토커에 관련해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구로 경찰서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사하거나 연락처를 바꾸면 어때요? 집세가 비싼 도쿄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연명하던 그녀가 갑자기 이사가기엔 금전적으로 쉽지 않았기에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케이타로는 그녀에게 교제 중에 사용했던 200만엔을 돌려내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이 내용 증명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요. 이 변호사와 상담하는 행동에 케이타로가 매우 화를 냈다고 하네요. 분노한 그는 또다시 가명으로 N씨가 아르바이트하던 곳에 전화를 걸어 그녀가 아직 근무하는지 물어봤다고 하네요.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던 탓인지 N씨는 사건 일주일 전 메구로 경찰서에 다시 스토커 관련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경찰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요. 호텔이나 친가로 피난하시면 어때요? 케이타로는 어떻게 해서든 사귈 때 썼던 200만엔을 돌려받고 싶었기에 2016년 9월 16일 다시 여장을 한 채
N씨의 집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훗날 경찰은 왜 이때 여장을 했는지 물었는데요. 그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으니까 경찰에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케이타로는 검은 긴 생머리 가발을 착용하고 원피스를 입은 채 브라자에 보형물을 넣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케이타로를 목격한 인근 주민은 퀄리티가 그다지 높지 않아서 여장한 아저씨구나 라고 누가 봐도 알 정도였어요. 라는 목격 증언을 남겼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케이타로는 자동 잠금 장치가 있었음에도 맨션 입구로 들어가 그녀가 살던 10층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이때 케이타로는 그녀를 기다리며 사람의 목숨을 끊는 법을 인터넷에 검색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던 N씨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10층 복도에 들어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50살 무직의 전남친이 여장을 한 채 자동 잠금 장치가 있는 맨션으로 들어와 자기가 사는 10층 복도에서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케이타로는 복도에서 200만 엔을 내놓으라 소리쳤고 N씨는 주변 주민들을 의식해서인지 일단 그를 방해드렸습니다. 이 둘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막차도 끊겼기에 결국 케이타로는 여장을 한 상태로 N씨의 집에 머물렀는데요. N씨가 한번 체포됐으면서 왜 다시 온 거야? 라는 말을 하자 케이타로는 이성의 끈을 놓고 N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N씨는 세상을 떴고 케이타로는 차갑게 식은 N씨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N씨를 뿔뿔이 흩어놓기로 결론을 내렸죠. 케이타로는 여장한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 캐리어, 톱, 청소용품 등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톱질을 한 후 렌터카를 빌려 9월 20일까지 사이타마현의 아라카와나 치바현의 토네가와 등 강에 N씨를 버렸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이틀간 N씨의 집에 머물며 집요하게 증거를 인멸했는데요. 케이타로는 N씨가 실종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그녀가 평소 사용하던 노트북 등 여러 소지품을 가지고 갔다고 하네요. 한편 N씨가 아르바이트하던 곳에선 그녀가 무단 결근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기에 즉시 메구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메구로서의 경찰들은 과거 문제가 있었던 케이타로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편 케이타로는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은 반년 전 케이타로가 일방적으로 요구했던 이혼이 성립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이혼이 성립된 후엔 전처에게 너랑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라며 사정했다고 하네요. 친구 집을 전전하던 그는 주요 용의자로 경찰에게 신변이 구속됩니다. 그리고 조사 중 범행을 자백했고 체포가 결정되었죠. 경찰은 조사와 더불어 N씨의 수색 역시 진행했는데요. 하수도에서 그녀의 피부 조직을 발견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 외엔 그가 유기했던 아라카와나 토네가와 등의 강에 다이버를 투입해 수색해도 무엇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변호 측은 케이타로가 돈을 받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갔고 언쟁을 계기로 감정적이 되어 흉기를 휘둘렀다며 계획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 측은 케이타로가 복도에서 사람의 목숨을 끊는 법 등을 검색한 기록을 제출해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며 무기징역을 요청했죠. 그리고 검찰의 이 발언을 들은 케이타로는 재판장에서 검찰을 째려봤다고 하네요.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라고 묻자 언젠가 출소하게 되면 제가 유기한 그녀를 찾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진짜 이게 제정신인 놈인지 이게. 재판 결과 여장을 한 채 장시간 잠복한 것을 볼 때 계획성이 있었다고 인정, 징역 29년이 선고됩니다. 이 판결을 들은 케이타로는 항소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최종심에서 징역 29년이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출소하면 80세 가까운 나이가 되겠군요. 이 사건은 범인의 질 나쁜 범행은 물론 메구로 경찰서의 소극적인 스토커 대책이 네티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애시당초 저런 걸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것인지 저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일본 경찰은 흔히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신고하라 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땐 이미 늦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귀미사였습니다.